45세는 매우 특별한 나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45세의 특징. 인간의 지능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유동지능과 선택지능입니다. 유동지능은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추론해서 처리하는 능력이고, 선택지능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을 잘 해내는 능력입니다. 45세는 바로 유동지능이 정점을 찍고 능선을 그리며 완만하게 꺾이고 있는 것과 동시에 결정지능은 꾸준히 올라서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즉, 두 지능의 밸런스가 가장 좋은 나이가 바로 45세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영향들로 인해서 소득은 정점을 찍게 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45세경이 현재 대한민국 소득 정점기에 해당합니다. 이후 55세까지는 완만하게 줄다가 55세경에 60세경에 한번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자녀들도 이제 부모에게서 점점 멀어지면서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본격적인 학업 시기로 들어갑니다. 서울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5세, 여자 33세입니다. 45세는 이로부터 한 10년 정도가 지난 상태입니다. 보통 초등 4학년부터는 부모의 직접 양육보다는 학습 지원이 더 중요한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45세는 바로 그러한 시기입니다. 양육의 시간이 줄어들어 개인 시간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녀 교육비에 대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면서 돈은 부족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40대 가구는 소득이 올라가지만 저축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여성의 사회복귀가 많이 이루어져서 맞벌이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서울에 사는 부부들은 이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45세의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오늘은 45세까지의 로드맵을 한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1. 최종주택 완성하기. 최종주택 종자주택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더 이상 이사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집을 우리는 최종주택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처음부터 갈아타기를 할 생각으로 일시적 베이스캠프 개념의 집을 종자주택이라고 합니다. 45세 경에는 이 최종주택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자, 왜 45세에는 최종주택을 마련해야 할까요? 무한정 갈아타기를 하여 압구정이나 반포를 가는 것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45세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자녀 양육비는 향후 10년간 더욱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연금 준비를 통해서 노후 소득 공백을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미션도 우리에게는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5세경에 완성하는 주택을 최종주택으로 일단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고, 그래야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주택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증세는 앞으로 필연적입니다. 45세 이전까지는 소득으로 자산을 구입했다면 45세 이후에는 소득으로 이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할 자금으로 구입하는 데 쓴다면 해당 자산조차 지키지 못할 확률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45세 경에는 최종주택을 완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주택을 완성했다고 해서 정말로 이사를 가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되 이후에도 소득이 늘어나거나 혹은 부동산 폭락장이 와서 1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당연히 최종주택을 더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공기업, 공무원 등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면 해당 시기를 49세 정도까지도 늦출 수가 있습니다. 45세에 최종주택을 마련하려면요, 결혼 당시 즉 35세경까지는 첫 종자주택을 사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이후 한두 번 정도 갈아타기를 하면서 자신이 목표로 하는 최종주택에 가깝게 가는 것입니다. 1회 갈아타기를 한다면 보통 기존 주택 가격의 2배, 2회 갈아타기를 한다면 기존 주택 가격의 3배 수준에서 최종주택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첫 번째 주택을 수지에서 시작했다면 이후 분당을 갔다가 마지막으로 잠실로 갑니다. 첫 주택을 기름 뉴타운에서 시작했다면 이후 아현을 갔다가 마지막으로 이촌이나 여의도로 갑니다. 첫 주택을 하남 미사신도시에서 시작했다면 이후 고덕을 갔다가 마지막으로 잠실로 가는 식입니다. 보통 이런 루트를 그리면서 갈아타기를 진행하는 것이죠. 45세 미션 첫 번째는 바로 이 최종주택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이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아파트 시장의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홍춘욱 저자의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2. 연금 적립. 자, 45세까지 최종주택을 완성해 나가면서 동시에 연금 준비의 기초 정도는 해놔야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연금 5층 체계를 이해해야 45세까지 뭘 해놔야 할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공식적으로 5층 연금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0층 기초연금,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 4층 주택연금. 자, 0층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은 재테크하는 3040 세대는 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패스를 하게 됩니다. 자, 1층 국민연금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개혁되어서요, 40년 가입 기준 소득의 13%를 내고 45%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를 유식한 말로 소득 대체율이라고 합니다. 25살에 취직하여 65살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연평균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5천만 원의 13%, 즉 650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중 회사가 6.5%에 해당하는 325만 원을 내주고요. 근로자가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325만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65세 이후에 2,250만 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을 소득 대체율이라고 합니다. 생애 평균 소득을 연금이 대체하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말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요, 소득에 따라 소득 대체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복지 성격도 있어서요, 적게 낼수록 낸 돈에 비해서는 많이 받습니다. 또 반대로 많이 낼수록 낸 돈에 비해서는 적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거칠게 위 예시를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40년 근속이 실질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45%의 소득 대체율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입니다. 보통 30년 근속의 경우 러프하게 30% 초반 정도의 소득 대체율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 대체율은 대략 30% 초반이 나옵니다. 당신이 회사를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45세까지 대략 15년 정도 납부를 했다고 가정하면요, 소득 대체율은 대략 15% 정도에 맞춰놓게 된 것입니다. 노후 필요자금의 15%를 45세까지 넣은 국민연금이 해결해 준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목표는 모든 연금을 모아서 소득 대체율을 100% 이상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 없이 회사 다닐 때의 월급만큼이 연금을 통해서 자동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제적 자유죠. 자, 추납, 연기 수령, 임의 가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금은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다른 영상에서 별도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도요, 공단에 문의를 해보니까 군복무 24개월을 추가 납부하면 기간을 2년 정도 인정받는다 하여 추가 납입을 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공단 번호는 1355니까 문의해보시면 각 개인에 맞춰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층은 퇴직연금입니다. 13월의 월급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적립을 하게 됩니다. 즉 내가 당장 받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받는 13월의 월급이 실질적으로는 있는 것이죠. 자, 퇴직연금의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DB, DC입니다. 자, DB는요, 퇴사 직전 3개월치 평균 급여액의 근속 연수를 곱하여 산정이 됩니다. 자, 월급 상승률이 높은 직업에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반대로 DC는요, 지정된 계좌로 매년 13월의 월급을 입금해주면 근로자가 직접 해당 계좌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높으면 유리한 형태가 되겠죠. 혹시 이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DC를 선택하여 글로벌 자산 배분 중립형으로 운영하면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대략 5% 정도입니다. 반면 글로벌 자산 배분의 평균 상승률은 대략 8% 정도입니다. 그러면 장기라면 이 평균에 수렴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DC를 선택해서 직접 운용하는 것이 조금은 더 유리합니다. 단 임금 상승률이 만약에 더 높다면 DB가 더 유리하겠죠. 자산 배분 투자에 대한 영상은 더보기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자, 문제는 자영업자입니다. 이런 퇴직연금 제도가 아닌 다른 제도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언젠가는요, 모두 사업을 할 운명입니다. 회사가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질 일이 미래에는 더더욱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자영업자 퇴직금은요, 총 3개로 준비합니다. 첫째, 개인형 IRP. 둘째, 노란우산공제. 셋째,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이 3개의 총액이 자기 자신의 연소득 대비 대략 10% 정도로 매년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임대보증금은요, 현금이고 노란우산공제는 3% 적금과 비슷하니까요, IRP에서라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역시나 글로벌 자산 배분을 권장드리며 책으로는 김성일 저자의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퇴직연금도 노후 생활비의 30% 정도를 담당합니다. 만약 당신이 45세까지 이것을 잘 해놨다면 대략
15% 정도의 소득 대체율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즉 국민연금으로 15%, 퇴직연금으로 15%, 도합 30% 정도의 소득 대체율을 45세까지 확보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연금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최종 주택까지 일단은 완성을 했다면 45세 목표를 이룬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아가 볼게요. 3층은 개인연금입니다. 세액공제 한도인 연금저축펀드의 600만원, 세액공제 한도인 IRP의 300만원, 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900만원까지 이 중에서 세액공제 한도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저축펀드 600만원, IRP 300만원을 우선 여력이 있다면 적립해야 합니다. 자, 세액공제로요, 최대 148만원에서 118만원까지 세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이죠. 수익률로 환산하면 1년 납부액 기준으로 15에서 12%의 수익률을 미리 확보하고 투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자산배분 기대 수익률 8%를 단순 더하면 대략 20% 정도의 첫 번째 연간 수익률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력이 있다면 세액공제 한도까지는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연금담보대출도 나오는 증권사가 많기 때문에 개인연금의 절반 정도는 주택구입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력이 있다면요, 이 한도에 해당하는 900까지는 불입을 하면 좋습니다. 자, 이 한도는요, 참고로 매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해당 연도 안에 저 돈을 넣어야 세금을 최대치로 환급받게 됩니다. 단 여력이 부족하거나 최종주택을 최대한 좋은 것으로 완성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불입하지 말고 국민연금 플러스 퇴직연금으로 일단 소득대체율 30%까지만 완성을 시키면 됩니다. 나머지 70%는요 이후 10년 동안 집중 적립을 통해서 완성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주택에 추가로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후 55세부터 65세까지는 연금을 불입하지는 못하더라도 10년 동안 거치만 해도 2배로 불어나게 됩니다. 만약 55세까지 소득 대체율 100%를 못 맞추고 50% 정도만 맞춰놔도 이후 거치 10년을 통해서 소득 대체율을 100%까지 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압박감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 최종주택 완성과 연금 소득 대체율을 국민연금 15년, 퇴직연금 15년을 통해서 대략 30% 정도를 맞춰 놓으면 당신은 45세 재테크 전반전의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자, 45세 이후에 재테크 후반전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바로 다음 업로드하는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자주택부터 최종주택까지 완성해 나가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의 나이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주택시장의 사이클을 이해하여 해당 사이클을 올바로 탑승하는 것입니다. 사이클을 올바로 탑승하게 되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최종주택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사이클을 잘못하면요, 최종주택 완성 자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이클은 과거 역사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전 사이클에 해당하는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제가 공부했던 그러한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느낌을 너무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제가 과거 사이클 공부한 것이 제 수익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춘욱 저자님의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에도 통할 대한민국 6번의 부동산 사이클을 공부하고 전략을 가이드해드리는 독서 모임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자,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경제아니었습니다. 안녕.